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전라도 전역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6도 등 34도에서 3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농작물까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심은 인삼입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잎이 불볕 더위에 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이중 그늘막도 2주 넘게 이어지는 땡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삼밭의 30%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희망이 이렇게 인삼인데 인삼 타는 모습 보고 제 속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삼 잘 키울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빨갛게 익어야 할 사과 한가운데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심한 폭염에 발생하는 햇볕 대인 피해입니다. 한낮 사과 표면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과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저절로 떨어지다 보니 수확량이 줄게 됩니다. 카올린 제제 같은 칼슘 제제를 살포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배적으로는 과실을 많이 달지 않는 것과 웃자란 가지를 남겨놓는 것, 그런 재배적인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고추와 콩 같은 밭작물에선 시드름병과 탄저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농작물 피해 면적은 11헥타르.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폭염 속에 정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 설비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력 예비율은 마지노선인 10%대가 무너져 전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78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 어제 오전 9시쯤. 무더위 속에 40분 가까이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등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에어컨 선풍기가 멈춰버려가지고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여기를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야 하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연일 폭염에 의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약 2주 전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전북에서 2,868메가와트의 전력이 사용돼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예비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제 전력 예비율은 8.4%를 기록해 마지노선인 10%대가 23개월 만에 무너졌고 어제는 더 낮은 8.3%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하계 전력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력 사용량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 19일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파업이 길어지자 발이 묶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 기린로의 한 버스 승강장. 5일 동안 계속된 파업에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차가 안 왔어요. 빼먹었어. 차가 안 왔어요? 예, 흑수굴차가 빼먹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을 더 지루할지. 제1여객 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5일 동안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날에 50대가 오후 3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매일 30대가 넘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막차가 끊기기도 했고 버스 결행에 따른 예고도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띠학교때 저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더워서 이제 파업 안 그래도 전주 버스 파업 안 해도 배차 간격이 꽤 긴데 이제 파업까지 해버리면 정말 괴롭습니다. 제1여객 버스 노조는 정년 연장에 따른 상여금과 체불임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체불이 워낙 지금 많아가지고 한 1인당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합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제1여객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파업을 하는 버스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연기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예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시내버스의 부분 파업이 길어지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상당수 시군이 공공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조례나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자치법규가 엉터리라면서 손질을 요구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훼손되거나 차량에 있는 물품을 도난당했다면 전주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까? 전주시는 부설 주차장 관리 규칙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주시가 손해배상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료 주차장임에도 이용자의 권리는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외면하는 사회통념상 잘못된 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일제 조사 결과 전주시 주차장 관리 규칙처럼 지자체가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에서만 13개 시군의 26개 자치법규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어긋나게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자체의 면책 규정만 강조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이들 자치법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등 정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노 의원의 연결식을 치르고 다시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독자 정당으로 의정활동의 한계를 느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4월 양당 의원들을 합쳐 20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19석이 되면서 한 석이 부족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섭단체인 것과 아닌 경우는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각도의 그 노력을 이제 분명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 결과 노 의원의 연결식 이후 파트너인 정의당의 의사를 묻되 교섭단체 재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교섭단체의 이득이 큰 만큼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외부 의원을 영입해 하한선인 20석을 다시 채우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일을 하자라는 이런 취지를 동의하는 의원들은 최대한 도로 설득해서 함께하자 이렇게 의견을 취하고 했고요. 국회 안팎에서는 무소속의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나 박주현 등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 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영입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의사일정이나 안건조율에도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무소속 의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잃는다면 다음 총선을 재기나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 SBS의 불공정한 광고 배분으로 지역 민방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9개 민영방송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SBS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불공정한 광고 배분 계약 체결을 맺도록 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역 민방의 광고 점유율을 97%만 인정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계약 이후 지역 민방의 연도별 광고 매출 배분 비율은 5년 전 25.5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23.27%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줄어든 비율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억 정도 되고요.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23%대에서 이제는 2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의 횡포는 편성협약에도 이어집니다.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85% 이상 방송할 것과 SBS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전 협의 없이는 편성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그 방송 편성에 관하여서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 점을 명백히 위반했고 종편과 모바일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 지역방송. 지역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역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 민방인들의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주의단 강동일입니다. 군산시가 잇따른 악재로 먹구름이 낀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합니다. 모두 200억 원 규모인데 오는 9월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가맹 슈퍼마켓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영업주는 수수료 없이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5,000원권 50만 장과 만원권 175만 장을 9월부터 시중에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 여기 유출 방지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이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들이 부쩍 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5년 봄에 개장한 춘향골 암벽장은 가로와 세로, 높이 각각 15m 규모로 난이도별 코스와 실내 볼더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정신력과 집중력에 최적의 운동입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간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180여 종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고 무궁화 그리기와 동시 짓기 대회, 각종 체험 행사도 꾸려집니다. 또 완주에서 자란 무궁화 묘목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 보안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러 온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50살 윤모 씨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 씨가 수영을 하다 허우적거리는 것을 봤다는 동료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린 사상자가 잇따르면서 전라북도가 시군과 함께 긴급 방제를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에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44대를 설치하고 야생 진드기 방제 약품을 지원합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려시대 왕실에 진상하는 도자기를 만들던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시대 건물터가 확인됐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유천리 요지 3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건물터 유적 2곳과 소규모 작업장 1곳, 자기 조각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이들 유물을 종합해 볼 때 유천리 요지는 왕실에 공납하는 최상급 관용자기를 생산했던 곳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전북의 땅값이 평균 1.35%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05%보다는 낮은 것이며 GM 군산 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군산은 0.58%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혁신도시 이주와 새만금 개발 수요 등으로 완주와 부안의 땅값은 2%가량 올랐습니다. 전주의 제1여객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어제 저녁 7시부터 엿새째 파업을 벌였습니다. 전주시는 제1여객 소속 37명의 버스기사가 어제 저녁 7시부터 부분 파업을 벌여 밤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제1여객 버스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상여금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